나이가 들수록 결혼은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감정만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만으로 버티던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고, 이제는 함께 살아온 세월 속에서 쌓인 습관, 책임, 생활 방식, 그리고 서로의 배려 수준이 결혼의 온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특히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 사이의 여성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앞으로의 남은 삶을 이 사람과 살아도 괜찮을까? 이 질문은 절대 충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 묵힘과 쌓임을 반복한 끝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나는 생각이죠. 많은 남편들은 이런 아내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아내가 갑자기 차가워졌다고만 느끼지, 그 차가움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젊을 때부터 관계를 지키기 위해 훨씬 더 많이 참아왔고, 더 많이 희생해왔습니다. 아이 때문에 참고, 집안 때문에 참고, 부모님들 때문에 참고, 가정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참고, 그리고 나보다 남편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까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남편은 아내의 노력과 참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내의 마음 안에서 어떤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른 채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성의 삶은 40대 이후부터 완전히 다른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몸이 변하고, 호르몬이 변하고, 감정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참아주는 역할에 익숙했던 자신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나를 희생하며 살아왔을까? 그동안 뒤로 밀어두었던 자기 자신을 이제는 다시 꺼내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내는 결혼 생활을 아주 현실적인 관점에서 재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남편과의 대화 방식은 어떤지, 함께 늙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경제적으로 안정된 파트너인지, 내 감정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20년, 30년을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봅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행동들이 이제는 평생 이런 사람과 살아야 한다는 생각과 연결되면서 훨씬 크게 느껴지죠. 남편의 무심한 태도, 반복되는 말투, 감정 이해 부족, 변화하지 않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깊게 마음속에 피로감을 쌓아갑니다. 흥미로운 건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마음은 크게 폭발해서 터지는 방식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게 메말라가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물이 줄어들 듯 천천히, 말라붙듯 서서히 관계의 온도가 떨어져 갑니다. 남편은 이걸 모릅니다. 아내가 반응을 줄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희망이 줄어든 것이고, 대화를 피한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더 이상 말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는 체념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데, 아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이 관계를 해체할지 말지의 시뮬레이션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성들은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이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결정을 하기까지 너무 많은 현실적 문제와 감정적 부담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성의 이혼 고민은 언제나 마지막 단계에서야 입 밖으로 나오지만, 사실 그 마음의 시작은 수년 전부터 조용히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그런 여성들의 마음을 가볍게 자극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이 정말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 아내가 이혼을 고민하는 이유는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내는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왔지만 남편이 끝까지 그 신호를 읽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이혼하고 싶어지는 남자의 특징 7가지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토로한 점들이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지쳐왔고 어떤 지점에서 포기하게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준들입니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남편들이 뒤늦게라도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여성들은 자신의 감정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는 걸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성들이 가장 먼저 지쳐버리는 부분은 의외로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대화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결혼 생활, 감정이 오가는 대화가 사라진 부부 관계는 그 자체로
서서히 관계를 마르게 하는 건조한 바람과 같습니다. 많은 남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피곤해서 말이 안 나올 뿐인데 왜 오해를 해? 하지만 여성들이 원하는 대화는 결코 길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땠어? 힘들었지? 내가 뭘 도와줄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이 최소한의 감정 교류마저 남편이 회피하거나 귀찮아한다는 데 있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바쁘고 힘들다는 걸 아내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화라는 건 서로의 삶을 연결해주는 끈이고 그 끈이 약해지면 결혼은 금방 느슨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여성들은 오랫동안 이 끈을 붙잡고 있으려고 노력하지만 남편이 일방적으로 놓아버리면 결국 아내도 감정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특히 40대 후반 이후 여성들은 감정의 단절을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엄마의 역할이 줄고 집안에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데 남편마저도 감정적으로 닿지 않으면 아내는 삶 전체가 고립된 느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자랍니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느낌이 든다. 이 감정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혼자라는 느낌이 생기면 그 관계는 이미 절반 이상 무너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내가 자기 곁에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아내의 내면에서는 조용히 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남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내가 우리 얘기 좀 하자라고 했을 때 남편은 이것을 문제 제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방어합니다. 또 뭐가 문제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만 좀 해, 피곤하다. 하지만 아내가 그 말을 꺼낸 이유는 다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남편과 마음이 닿아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남편에게는 사소한 감정 표현이라도 아내는 그것을 통해 관계가 아직 살아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런 대화를 거부하면 아내는 점점 말문을 닫고 남편과의 감정 통로 자체가 차단되어 버립니다. 아내가 말이 없어지는 시점은 관계가 조용히 죽어가는 시점입니다.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성의 뇌는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를 안정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말을 해야 감정이 정리되는 뇌입니다. 그러나 남성의 뇌는 문제 해결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아내가 감정을 이야기하면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혹은 그걸 왜 지금 말하냐처럼 대응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하는 감정은 자꾸 무시당하거나 축소되어 버리고 아내는 점점 이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소용없다는 학습을 합니다. 이런 반복이 쌓이면 아내는 더 이상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감정을 나누지 않으니 정서적 친밀함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대화 단절 감정 고립 친밀도 하락 관계 소원 이혼 고민의 흐름이 완성됩니다. 여성들은 결코 바라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감정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 최소한을 외면한 채 수년을 살아오면 아내는 더 이상 결혼 생활에서 감정을 기대하지 않게 되고 결국 남편을 같은 집에 사는 타인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관계는 더 이상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여성의 마음은 크게 폭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메말라가며 끝나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단절된 남자는 결국 아내에게 감정적 외로움을 안기고 그 외로움이 어느 순간 이혼이라는 결정을 정당하게 만들 만큼 커지게 됩니다. 남편이 이를 알아차리는 것은 대부분 너무 늦은 시점입니다. 아내는 이미 수년 전부터 조용히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여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깊은 피로감을 느끼는 남자.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집에서는 아들처럼 행동하는 남자입니다. 밖에서는 책임감 있고 듬직한 척하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내에게 기대는 남자. 이 유형은 겉으로는 성실해 보이고 바깥에서는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가정적인 남편처럼 행동하지만 정작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같이 사는 또 한 명의 어른 아이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격차가 더 극단적으로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여성들은
2030대에는 이런 남편을 보며 그래, 내가 좀 더 챙기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땐 체력도 있고 아이들도 어리고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0대 후반을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감정도 예전 같지 않고 집안일과 직장, 가족 케어까지 모두 떠안는 것이 너무나 벅차집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여전히 집은 쉬는 곳, 아내는 챙겨주는 사람이라는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고 아내는 점점 자신이 남편의 배우자가 아니라 엄마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여성에게 생각보다 훨씬 강한 이탈 욕구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성에게 가장 치명적인 감정은 나는 내 남편에게 여자가 아니라 엄마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이 자리 잡는 순간 아내의 마음은 부부 사이의 스킨십, 존중, 대화, 파트너십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더 이상 남자로 보지 않습니다. 집안일을 돕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생활 전반을 아내에게 맡기고 스스로는 아무 변화도 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구조가 굳어지는 게 문제죠. 특히 이 유형의 남편들은 아내가 어떤 감정으로 지내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떠안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 그게 당연한 거고, 빨래가 해져 있는 것도 당연한 거고, 집안은 늘 깨끗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아프거나 지쳐있을 때조차 남편은 자기 중심으로만 행동하고 아내의 상태를 읽지 못하거나 읽어도 대충 넘겨버립니다. 이러니 아내는 남편의 행동 속에서 파트너로서의 배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의존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 남편 스스로도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밖에서 친구들 앞에서는 우리 아내는 집안일 완벽하게 해라고 자랑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아내의 노동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밖에서는 자신이 가정의 리더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남편 자신은 전혀 모순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할 구조가 결혼 초반부터 굳어져 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성의 삶은 변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로는 앞으로의 삶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겠다는 욕구가 강해지고 남편 챙기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남편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아내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아내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더 강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도 이 사람을 계속 돌봐야 하는 걸까? 나는 언제쯤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혼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여성들이 이 유형의 남편을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는 단순히 집안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아내에게 기대면서도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태도,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 역할을 분담하려는 의지가 없는 태도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변화하려 하고 집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공동으로 가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 변화의 필요성을 모른 채 종전의 방식만 유지하면 아내의 마음속 피로감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점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결국 아내가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남편을 돌보는 사람이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파트너가 아니다. 이 감정이 박히는 순간 아내의 결혼 생활은 이미 끝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남편은 마지막에 가서야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는 오랜 시간 자신이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소모되어 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 남은 살만큼은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여성들이 중년 이후 결혼 생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남편의 건강 방치입니다. 이건 단순히 남편이 운동을 안 해서 싫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은 남편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숨겨진 질문 하나를 떠올립니다. 저 사람은 나를 파트너로 보는 걸까? 아니면 미래의 간병인으로 보는 걸까? 젊은 시절에는 남편의 술자리가 많아도 야식이 잦아도 건강검진을 대충 넘어가도
그저 남자니까 그럴 수 있지라며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 현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의 회복 속도 자체가 떨어지고 삶은 급격하게 건강 중심으로 돌아가며 작은 질병 하나가 몇 년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는 나이가 됩니다. 여성들은 이 시기부터 남편의 건강관리 수준을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 계획으로 받아들입니다. 남편이 술, 담배를 끊지 않고 기름진 음식 위주로 먹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혈압, 혈당, 지질 같은 중요한 지표들을 방치하는 행동은 곧 아내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남편이 지금 건강을 무너뜨리면 그 돌봄의 책임은 거의 100% 아내에게 돌아옵니다. 한국의 가족 구조에서는 특히 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건강을 돌보지 않는 모습은 여성 입장에서 단순히 보기 싫은 습관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갉아먹는 예고장처럼 느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남편 유형이 대부분 자신의 건강관리 실패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남자들은 다 이렇게 살아.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 술이라도 먹어야 스트레스 풀리지. 검진은 다음 달에 하면 되지. 뭐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정작 아내는 남편의 잘못된 생활 하나하나가 미래의 위험 요소로 다가옵니다. 아내는 왜 이런 사소한 것들에 불안해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돌봄에 대한 압박을 훨씬 더 예민하게 느낍니다. 주변에서 봐왔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프면 결국 아내가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약 챙기고 식단 관리하고 사소한 것까지 돌봐야 하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내에게는 당신은 내 부담을 당연하게 만들고 있어라는 무언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또한 이런 남편들의 특징은 건강이 조금만 나빠져도 아내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긴다는 점입니다. 밤중에 혈압이 올라가면 아내를 깨워 약을 찾게 하고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짜증을 내며 아내를 부르고 병원 예약부터 검사 결과 확인까지 전부 아내에게 맡깁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끼게 되죠. 내가 평생 이 사람의 뒷바라지만 하고 살라는 건가? 특히 남편이 평소에는 아내 말을 듣지 않다가 몸이 아플 때만 아내에게 의존하는 모습은 여성들에게 극심한 피로감을 줍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남편들도 결국 나이가 들면 불가피하게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관리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그 시점이 더 빨리 다가오고 더 크게 다가옵니다. 여성들이 이 문제를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자신도 나이가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 역시 50대, 60대가 되면 체력은 떨어지고 무릎, 허리 각종 관절 통증이 시작되고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것조차 힘든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기 건강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아내에게만 의존하려 한다면 아내는 자기 삶이 그 뒤치다꺼리로 채워질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너무나 지치고 무겁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유형의 남편은 아내에게 가장 빨리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평생 당신 건강 문제까지 떠안고 살아야 하죠? 당신은 스스로 챙기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책임을 지우나요? 남편은 이런 말을 듣고 나서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지만 이미 아내의 마음은 오래전부터 무너진 뒤입니다. 결국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남편이 스스로 몸을 챙기고 자기 삶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내는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가도 괜찮겠다는 안정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건강을 방치하고 아내에게만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진다면 아내는 더 이상 그 결혼 생활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릴 수 없습니다. 여성에게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남편은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내가 돌봐야 할 짐처럼 느껴지고 결국 이 감정이 이혼 결심의 결정적인 이유로 자리 잡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 관계에서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의외로 사랑이 아니라 돈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여성들이 남편에게 가장 강한 불신을 갖게 되는 지점은 바로 남편의 경제적 투명성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남편이 돈 관리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경제 문제는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2030대에는 조금 부족해도 젊음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들이 50대를 넘어서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수입이 줄어들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퇴직을 준비해야 하고 아이들의 진로와 노후까지 한꺼번에 책임져야 하는 시기. 이때 남편이 돈 문제를 숨기고 중요 정보를 아내에게 공유하지 않고 투자나 대출을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여성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성들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중요한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큰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남편이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보험이 어떻게 가입돼 있는지, 투자로 이익을 받는지, 손실을 받는지, 월급이 정확히 얼마나 들어오는지, 앞으로 연금이 얼마나 나올지조차 모르는 상태라면 아내는 결혼 생활 전반을 통제할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이 지점에서 아내는 나는 왜 이 결혼에서 투명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을까라는 서글픈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남편의 비밀스러운 경제 습관은 아내에게 당신은 나와 동등한 인생 파트너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남편들. 대부분이 나 혼자 알아서 하면 되지라는 잘못된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는 혼자 결정하고 실패하면 숨기고 빚은 이야기하지 않고 보험은 아내 모르게 해지하고 심지어 노후 준비도 혼자 머릿속에만 정리해 놓습니다. 정작 아내가 물어보면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복잡한 걸 왜 알려줘? 라는 말로 넘어갑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배려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명백한 배제이자 소외입니다. 결혼은 함께 사는 삶인데 경제 문제를 공유하지 않는 남편은 사실상 혼자 사는 사람과 다를 바 없죠. 왜 50대 이후 여성들이 경제적 불투명성을 견디기 어려워할까요? 이유는 현실적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절대적인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돈을 비밀스럽게 관리한다면 아내는 자기 인생의 절반 이상이 남편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존재적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잃는 순간 관계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집니다. 또한 경제적 배신은 정서적 배신 못지않게 관계를 뜯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 몰래 빚을 지고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 투자를 독단적으로 하고 중요한 손실을 숨기고 가계의 큰 결정을 혼자 내리는 행동은 아내에게 이런 감정을 심어줍니다. 이 사람은 나를 파트너가 아니라 동반 자격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그리고 한번 경제적으로 배신감을 느낀 아내는 다시 남편을 신뢰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여성들은 미래를 그릴 때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고려합니다. 이 사람과 남은 인생을 함께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의 절반 이상은 경제적 안정과 연결됩니다. 남편이 경제 정보를 숨기는 순간 아내는 결혼 생활의 기반이 흔들린다고 느끼고 그 순간부터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서서히 마음속에서 현실적인 옵션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성들은 남편에게 대단한 걸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정보를 공유하고 중요한 결정을 함께 상의하고 집의 재정 구조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아내에게는 이 사람은 나를 진짜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하는구나라는 신뢰의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최소한을 외면한 채 오랫동안 비밀스럽게 경제를 관리한다면 아내는 결혼 생활에서 더 이상 안정감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에서 성생활은 단순한 욕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관계가 다소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면이 더 컸다면 중년 이후에는 오히려 정서적 안정감과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깊은 친밀감의 영역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남편들이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2030대의 사고방식으로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평범하게 느껴지는 요구도 나이가 들어가는 여성에게는 감정적 폭압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거부를 경험하고 결국 이혼을 떠올리기까지 합니다. 여성의 몸은 40대 후반부터 호르몬 변화로 인해 질건조, 통증, 성욕 감소, 피로감 증가 등의 다양한 변화를 겪습니다. 단순히 섹스를 하기 싫다가 아니라 몸이 예전처럼 받아주지 못하는 현실적인 불편감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런 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혹은 습관처럼 성관계를 요구한다면 아내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첫째는 내 몸이 힘든데 왜 이해해주지 않을까라는 서운함, 둘째는 이 사람은 내 감정보다 자기 욕구가 먼저구나라는 실망감. 이 감정이 반복될수록 아내는 남편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적 위협으로 느끼게 됩니다. 특히 여성들은 성생활에서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다가오는 방식, 말투, 표정, 분위기, 감정의 교류 이런 요소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성관계가 비로소 관계의 확장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남편이 이 부분을 건너뛰고 기계적으로 요구한다면 아내는 성관계 자체를 남편의 일방적인 지배처럼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남편들이 대부분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아내가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좀 응해주면 안 돼? 남편이랑 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습니다. 이 말들은 여성에게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는 정서적 폭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성의 성은 감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면 몸도 다칩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일상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부부 사이의 정서적 온도가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갑자기 침대에서만 친밀감을 요구한다면 아내는 모욕감까지 느낍니다. 평소엔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왜 필요할 때만 다정한 척 하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을 남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적 매력도 감정적 매력도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남편의 접근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문제를 남편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내가 매력 없어서 그런가? 다른 남자가 생긴 건가? 여자들은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변하나? 라는 식으로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담 현장에서 여성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내 몸과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서 싫어진 것뿐이에요. 즉, 성관계 거부의 근본 원인은 남편의 접근 방식과 무감각함이지 아내의 성욕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성생활 그 자체보다 존중받는 느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남편이 진심으로 배려해주고 천천히 다가오고 감정을 먼저 나누고 아내가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준다면 성의 회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상태를 무시한 채 의무처럼 혹은 권리처럼 성관계를 요구한다면 여성은 남편에게서 정서적으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 단절은 성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이혼이라는 결정을 훨씬 현실적인 선택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여성들이 이 유형의 남편에게서 느끼는 가장 큰 상처는 단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여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구를 해결해 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 감정이 박히는 순간 아내의 마음은 남편을 향해 완전히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아내는 남편과의 남은 인생을 더 이상 긍정적으로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성들이 남편에게 가장 크게 실망하는 지점은 바로 존중의 부재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의 말투가 조금 거칠어도 결정권이 남편에게 치우쳐 있어도 아내의 의견이 묵살되어도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그렇겠지라는 마음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여성들은 더 이상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50대 이후 여성들이 가장 강하게 욕구하는 것이 바로 존중받는 존재로 살고 싶다는 깊은 내면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대우를 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을 한 명의 독립적인 사람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죠. 그런데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아내를 하나의 인격이 아닌 집안일 담당자, 엄마 역할, 보조자, 혹은 말 잘 듣는 사람 정도로 여긴다면 여성들은 더 이상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유형의 남편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아내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권을 독점하며 아내의 감정을 가볍게 취급하고 자신의 말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면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괜히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습니다. 남편 본인은 그냥 현실적인 말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내에게 이 말들은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줍니다. 문제는 이런 무시가 대화뿐 아니라 표정, 태도, 행동으로도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말을 꺼내는 순간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고 TV를 끄지 않고 반응을 건성으로 합니다. 이 작은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내는 어느새 자신이 남편에게 투명한 존재가 되었다는 슬픈 감각에 빠집니다. 여성들은 결혼 생활 내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라는 역할 속에서 살아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이 가진 꿈,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죠. 이때 남편이 아내의 꿈과 의견을 존중해주는 태도는 관계를 더 깊은 단계로 연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존중하지 않는 남편은 아내의 이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내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 하면 그 나이에 뭘 하려고 그래? 라고 비웃고 취미를 시작하겠다 하면 그걸 왜 해?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라고 비난하고 자신만의 사소한 시간을 가져도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 라며 깎아내립니다. 아내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축소되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축소는 자존감의 붕괴와 직결됩니다. 이런 남편들과 살다 보면 아내의 마음속에는 점점 깊은 상처가 뿌리내립니다. 나는 이 집에서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나를 하나의 인격으로 보지 않는구나. 내가 어떤 생각을 해도 이 사람은 들으려 하지 않고 인정하려 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 결론에 도달한 순간 아내의 마음은 남편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건 여성들이 이 거리감을 깨닫는 순간의 냉정함입니다. 여성은 평생 노력해온 관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말 많은 감정 노동을 하지만 일단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 마음을 단칼에 접어버립니다. 온도는 한 번에 바뀌지 않지만 방향이 꺾이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편들은 의외로 이런 변화를 가장 늦게 인지합니다. 아내가 차가워졌다고 느끼지만 왜 차가워졌는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라고 말하면서도 평소 자신의 말투, 행동, 무시했던 순간들을 떠올리지는 못합니다. 남편에게는 일상적인 말과 행동이 아내에게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상처였다는 사실을 아내가 이혼을 언급한 뒤에야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습니다. 존중이 무너진 관계는 다시 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존중은 말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반복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미 수십 년을 반대로 살아온 남편이 단기간에 바뀌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성들이 이 유형의 남편에게서 떠나고 싶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살아도 한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한다.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게 느낍니다. 남편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삶은 불행하다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2030년의 시간을 이 불행 속에서 버티며 살 이유는 없다고. 나이가 들수록 남편의 고집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한계를 결정짓는 치명적인 요인이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중년 이후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절망감은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체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 맞추고 조율하고 대화하며 해결해야 할 수많은 순간들이 존재하지만 고집스러운 남자는 이 과정을 아예 거부합니다.
그는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내의 말은 늘 반박 대상이 되고 남의 조언은 무시 대상이 되며 고집은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단순히 힘든 게 아니라 삶의 가능성이 없는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고집이 심한 남편의 문제는 단순히 의견 충돌이 많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문제는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해야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서로 바뀌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의 변화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완전히 굳어버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아내는 성장하고 싶은 순간마다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내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건강관리를 하려고 해도 일이나 공부를 하고 싶어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작은 제안을 해도 남편은 늘 한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걸 왜 하려고 그래? 그런 건 필요 없어. 괜히 힘만 들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살아.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하려고 해? 이 말들은 아내의 발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버립니다. 여성은 이 순간마다 자신이 남편 때문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고집이 강한 사람과 살면 아내는 일상의 사소한 선택조차 눈치를 보게 됩니다. 식사 메뉴를 고를 때, 집안의 작은 물건을 살 때, 여행 계획을 할 때조차 남편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남편이 불편해할 말을 피하게 됩니다. 남편은 자신의 고집이 가족을 얼마나 숨막히게 만드는지 전혀 모르지만 아내는 그 작은 순간 하나하나에서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유가 없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고집은 상대의 존재를 억압합니다. 그리고 억압이 오래되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자신이 틀렸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사소한 문제에서도 화를 내고 아내가 조용히 표현한 의견마저 공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내는 결국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되고 그 억압이 반복되면 마음속에 깊은 거리감이 생깁니다. 이 거리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관심으로 변하고 무관심은 결국 관계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여성들이 고집센 남편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삶이 발전하지 못한다. 남편이 바뀌지 않으면 부부의 삶도 바뀌지 않고 미래 역시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내는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을 이 사람의 고집에 갇혀 살아야 한다면 그건 결혼이 아니라 감옥이다. 이 결론에 도달한 순간 아내의 마음은 이미 이혼이라는 현실적인 선택지를 향해 기울어 있습니다. 고집이 굳어버린 남편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아내가 보내는 변화의 신호들을 절대로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내는 수년 동안 조심스럽게 시도합니다. 말투를 바꿔보고 대화의 타이밍을 바꿔보고 부탁하는 방식도 바꿔보고 남편이 수용하기 쉬운 방식을 찾아보지만 고집이 완전히 굳어버린 남자는 그 모든 노력을 잔소리로만 받아들입니다. 결국 아내는 더 이상 노력할 이유를 잃게 됩니다. 관계에서 포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죠. 포기한 아내는 싸우지도 않고 설득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아내가 조용해진 순간 남편은 위기를 절대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때가 바로 관계가 사실상 끝난 시점입니다. 결국 여성들이 이 유형의 남편에게서 떠나고 싶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삶이 이 사람 옆에서 더는 잘하지 않는구나.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자유롭고 싶어지는데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게 억압하려고 합니다. 서로의 방향성이 완전히 엇갈린 것이죠.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때 아내는 이혼이라는 선택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삶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결국 여성들이 중년 이후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한순간의 감정 폭발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수년 동안 무시되어 온 감정, 이해받지 못한 마음, 홀로 짊어졌던 부담, 그리고 반복되는 좌절의 누적입니다. 여성들은 이혼이라는 단어를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가정을 책임지며 살아온 세월, 아이들, 경제적 현실, 부모님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이라는 결론을 입 밖으로 꺼냈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결혼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늦게 깨닫고 놀라겠지만 아내에게 이혼 고민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쳐버린 마음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 콘텐츠에서 이야기한 7가지 남편 유형들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근본 요소들입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아내는 고립되고 남편은 집에서 아들처럼 행동하며 자기 관리는 하지 않고 돈 문제는 숨기고 성관계는 의무처럼 요구하며 아내의 의견과 감정을 무시하고 고집은 돌처럼 굳어져가는 모습들. 이런 요소들이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면 아내는 더 이상 이 결혼 안에서 자신의 삶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결론은 남편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누군가를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방식을 완전히 재정의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끝없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돌보는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부 관계는 내가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평가됩니다. 남편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순간 아내의 마음은 서서히 결혼의 바깥을 향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성들이 처음부터 이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성들은 관계가 무너지는 걸 누구보다 두려워합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노력하고 참고 설득하고 희생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조금만 더 일찍 신호를 읽고 조금만 더 먼저 다가가고 조금만 더 배려할 수 있었다면 수많은 부부가 서로를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성들이 진짜 바라는 건 단순합니다. 대화가 이어지고 집안이 함께 유지되고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돈 문제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성생활에서 존중이 존재하고 아내의 삶과 의견을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하며 고집 대신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관계. 이런 노력들이 쌓이면 아내의 마음은 얼마든지 다시 따뜻해질 수 있고 관계는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결국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에게 안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남편이 변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순간 아내는 그 작은 변화를 누구보다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남편이 관계를 다시 바라보고 그동안 놓쳤던 신호들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성들이 이혼을 고민하는 진짜 이유는 상처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버티고, 때로는 고치고, 때로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이혼을 고민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느냐 놓치느냐는 남편의 변화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갈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태도 하나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여성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존중받으며 함께 늙어갈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을 되찾을 수 있다면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